안녕하세요. 공포학과 M교수입니다. 살다 보면 장례식장에 갈 일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고인들을 모시는 곳이기 때문에 이래저래 괴담들도 많은 건 사실인데요. 오늘은 장례식장에서 근무한 분이 겪은 소름 끼치는 실화를 가져왔습니다. 가시죠. 대학을 졸업하고 병원에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 그 병원 장례식장에 소장 꼬임에 넘어가서 병원을 나와서는 장례식장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일하던 장례식장은 요양병원 지하에 있었고 사무실도 지하에 있었죠. 2인 1조로 24시간 맞교대를 하면서 일을 했는데 보통 장례식장 직원들은 돌아가신 분이 없으면 밤에는 불을 끄고 거기서 잠을 잡니다. 그래서 밤샘 철야를 할 때가 많았죠. 사무실 전면이 유리로 되어 있어서 밖에서 안을 훤히 들여다볼 수 있었고 안에서도 영안실, 빈소, 접객실을 다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사무실에서 왼쪽 정면을 보면 병원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가 보였습니다. 문제는 밤마다 일을 하고 있으면 꼭 새벽 2시 30분 정도에 엘리베이터가 혼자 움직이는 겁니다. 내리는 사람도 없었고 타는 사람도 없습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누가 장난치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게 몇 번 반복되다 보니 점점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죠. 저랑 같은 시간에 근무했던 분이 39살 총각이었는데 이분이 여기서 엄청 오래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은 사무실에 앉아서 저한테 그 엘리베이터 이야기를 하더군요. 너 저기 엘리베이터에서 할아버지랑 애들이 내려서 빈소랑 접객실 쭉 돌아다니는 거 알아? 그 말을 듣고는 무슨 말씀하시는 거냐고 넘어갔는데 한 번 호되게 당하는 날이 있었죠. 그날도 새벽에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상을 당하신 분이 없어서 장례식장에 불을 꺼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깜깜한 복도에서 슬리퍼를 질질 끄는 착착 소리가 나더군요. 깜짝 놀라서 밖을 쳐다봤는데 옆에 있던 그 직원이 너도 들었지? 라고 말하는 겁니다. 놀라서 후레쉬를 들고 나가봤지만 아무도 없었죠. 그런데 바닥에 물에 젖은 신발 자국이 여러 개 찍혀 있었습니다. 그 발자국을 따라가 보니 엘리베이터부터 시작해서 시체 안치실 쪽으로 찍혀 있었고요. 다음날 사장님이 나오시자마자 바로 보고를 하고 CCTV를 돌려봤는데 영상에는 아무것도 찍혀 있지 않았습니다. 별다른 증거가 없다 보니 그냥 넘어가야 했지만 이날을 기점으로 계속 이런 일이 발생했고 결국 제가 장례식장을 나오게 된 결정적인 일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몇 달을 장례식장에서 일하면서 슬슬 그 발자국 소리에도 익숙해질 때쯤 춘천에서 한 고인이 장례식장에 오게 되었습니다. 남자분이셨는데 가족들의 말로는 사인이 실족사였죠. 그런데 보통 실족사라고 하면 앞이나 뒤쪽으로 넘어져서 돌아가신 경우인데 이분은 특이하게도 머리 앞과 뒤가 다 깨져 있더군요. 게다가 코도 부러지고 이도 죄다 깨져 있었는데 노숙 생활을 했는지 옷도 남루했고 냄새도 심했습니다. 조금 신기했던 건 가족 중에 의사가 있었는지 그 가족한테 사망진단서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이상했던 건 대부분은 가족이 죽으면 일부러 크게 울지 않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저승사자가 영혼을 데려가는데 가족들이 울면 자꾸 뒤를 돌아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이 가족은 마치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것처럼 장례식장이 떠나가라 이름을 부르며 울부짖는 겁니다. 저도 울음소리를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이게 진짜 울음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죠. 아무튼 일단 고인의 시체를 수습했는데 잘 닦아서 손목, 허리, 허벅지를 묶어 안치실에 시체를 안치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빈소로 돌아갔는데 그 짧은 사이 울음은 딱 멈추고 보험 증서 같은 걸 이것저것 정리하고 있더군요. 계속 뭔가 이상했지만 어쨌든 제 일은 아니었기에 그냥 지켜만 보고 사무실로 돌아갔습니다. 입관 준비를 하면서 안치실로 가서는 입관 물품들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체 냉동고에서 하는 신음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냉동고 돌아가는 소리겠거니 무시했는데 또다시 하고 소리가 들리더군요. 저도 모르게 뭐라고? 라며 대꾸를 했는데 갑자기 무서워져서는 그 길로 바로 사무실로 달려갔습니다. 같이 있던 과장님에게 그 말을 했더니 설마 그 사람 살아있는 거 아니냐며 같이 가서는 냉동고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묶어놨던 줄들이 다 풀려있는 겁니다. 옆에 있던 과장님도 이거 진짜 살아있는 거라며 꺼내서 옆에 눕혀놨는데 진짜 살아있는 것처럼 감겨있던 눈이 떠져 있더군요. 그래서 일단 몸을 막 흔들었는데 눈을 뜨지는 않았고 죽은 상태는 맞았습니다. 문제는
보통 시신을 수습할 때 손도 가지런히 다 펴놓거든요. 근데 이분은 마치 화가 난 것처럼 다시 주먹을 꽉 쥐고 있었고, 그게 얼마나 셌던지 손톱이 살에 파묻힐 정도로 주먹을 쥐고 있었습니다. 일단 사람이 죽은 건 맞으니 다시 냉동고에 넣어놨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시길 자기도 오래 일하면서 사후 경직은 봤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고 하더군요. 이 과장님이 조금 특이했는데 경력이 오래되기도 했지만 귀신을 볼 줄 압니다. 실제로 대화를 하기도 했는데 그 광경을 그날 처음 보고는 저도 많이 놀랐죠. 일단 시체를 다시 냉동고에 넣어놓고 입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냉동고에서 야! 하며 누가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너무 선명하게 들려서 지레 겁을 먹고는 또다시 사무실로 달려갔죠. 그런데 과장님이 안치실로 오자마자 저한테 소주랑 오징어 한 마리 가져오라고 하시는 겁니다. 대체 무슨 말씀인가 싶었지만 일단 가져오라고 하시니 소주랑 오징어를 사다가 가져다 드렸죠. 그리고 저한테는 나가 있으라고 하고는 안치실로 소주랑 오징어를 들고는 들어갔습니다. 순간 어이가 없었지만 일단 사무실로 돌아와 CCTV를 보고 있는데, 과장님이 시신을 꺼내놓고는 그 앞에 오징어랑 소주잔을 놓더군요. 그리고는 마치 누구랑 이야기하는 것처럼 1시간 정도를 소주와 오징어를 드시는 겁니다. 1시간이 지나고 안치실에서 나왔는데 저를 불러서는 유족들한테 가자고 하시더군요. 유족들을 불러놓고는 대뜸 이 사람 진짜 사고로 죽은 거 맞냐고 묻는 겁니다. 유족들도 당황한 표정으로 사고로 죽은 거 맞다고 했는데, 과장님이 계속 추궁하려고 하니까 대체 뭐 하자는 거냐며 화를 냈습니다. 결국 과장님을 붙잡고 빈소에서 나왔는데 사무실로 돌아와 이야기를 들어보니 진짜 놀랄 노자였죠. 혼자 안치실로 들어가 그 고인분이랑 대화를 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말하길 자기가 사진은 멀쩡한데 정신연령이 낮아서 어릴 때부터 왕따를 당했고 결국 부모한테까지 버림을 받았답니다. 부모가 버린 마당에 살 곳이 없어서 외삼촌 집에서 머슴처럼 살게 되었는데, 외삼촌의 아들이 자기를 심하게 구타했고 이날도 자기가 맞아서 죽었다고 하더래요. 그걸 듣고는 유족들한테 찾아가서 그게 맞는지 확인했던 거였죠. 원래 사고사는 사망진단서와 검사지휘서라는 게 있어야 합니다. 그걸 경찰들이 하는 건데, 다음날 경찰들이 조사를 하러 시신을 살펴보는데 이거 사고사 아니라고 정확히 말하더군요. 얼마나 소름이 끼치던지. 결국 다른 병원으로 옮겨서 시체를 부검하게 됐는데 어떻게 결론이 났는지는 모릅니다. 며칠간 제가 겪은 일들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고 또다시 보고 싶지도 않았거든요. 하나 확실한 건 며칠 뒤 꿈을 꿨는데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나와서는 연신 저한테 고맙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게 그 고인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결론 났는지가 대충 예상이 되더군요.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났지만은 뭔가 찜찜한 결론이긴 하네요. 돌아가신 분이 계단에서 굴러떨어져 죽었다고 하는데 얼굴 전체가 부러지기는 그리 쉽지가 않죠. 경찰들도 그게 이상했기 때문에 부검을 하자고 했을 거고요. 얼마나 억울했으면 그 안에서 그렇게 발버둥을 쳤고 장례식장 직원에게 구구절절 사연을 이야기했을지 싶습니다. 밤마다 할아버지와 아이 귀신이 빈소를 돌아다니는 것도 섬뜩하고요. 가끔 장례식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보면은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귀신은 고사하고 죽은 사람들을 상대해야 하는 것이니 보통 사람들은 쉽게 못할 일이죠.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봐주셨다면 공포학과에 입학 부탁드립니다. 공포학과 M교수였습니다.